몽정을 한 것 같은데 알리지를 않는다, 물어봐도 되냐, 또는 그냥 이렇게 지나 보내도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아들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전성욱입니다. 몽정을 했는데 알리지 않는 우리 아들. 근데 엄마는 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 어디 있어? 아들 일로 오세요. 아들 일로 오세요. 어느 날 부모가 아들의 세탁물을 살펴보던 중에 우연하게 몽정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부모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아들은 도통 알리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죠? 자, 이 부분이에요. 몽정을 한 것 같은데 알리지를 않는다, 물어봐도 되냐, 또는 그냥 이렇게 지나 보내도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바로 말씀드리면 그런 아들, 바로 눈치가 있는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몽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름의 소화를 한 아이들입니다. 물론 부모와 이렇게 성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직은 그런 성 관련 대화가 어색해서 알리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들이 몽정을 했는데 알리지 않는다는 건 그래도 좀 확실하지가 않네요. 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의 일상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들이 잘 자는지, 잘 먹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크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정을 했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자정액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는 겁니다. 고안에 그 기능이 생긴 거죠. 그죠? 정액을 만든다는 것은 곧 어디로 이어져요? 사정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자다가 정액이 나온 몽정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사정 능력이 생겼구나. 자, 사정 능력이 생기면요, 성욕구라는 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내 몸에 대한 호기심 등등 성과 관련된 여러 호기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씻다가 몸을 관찰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위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정했네, 사정능력 생겼네, 이런저런 호기심, 욕구 생길 수 있겠네, 자위도 할 수 있겠네 라고 보시면 이후 아들이 자위를 하거나 또는 성과 관련된 여러 호기심을 보일 때 너무 놀라시기보다는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 라고 좀 더 여유롭게 자녀를 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리지 않는 우리 아들에게는 어떤 대화가 필요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너 라고 바로 이렇게 팍 꽂아버리는 표현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알아 몰라, 너 봤어 안 봤어. 어떤 누구도 자신이 딱 표적이 되면요, 일단은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필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거든요. 문이 닫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질문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죄인이 된 듯한 이 느낌, 자신이 몽정을 했지만 알리지 않겠다라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조금 의심하기 쉬워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알리고 물어보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소화해내야 되는 걸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답을 얻어야 안심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몽정을 했고 그걸 잘 소화해내고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대화는 앞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경험을 보다 성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몽정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처리 방식에서는 다소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속옷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소홀할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을 다뤄주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너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대상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 또래 혹은 6학년쯤이면 뭐 사춘기에 접어드는 남자아이들은, 너 친구들은, 요즘 애들은, 이렇게 좀 대상을 넓혀주는 것이 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해보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죠. 자,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무심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그거 알아? 5, 6학년 쯤 되면 남자가 자다가 소변이 아니라 정액이 나오는 걸 할 수가 있대. 별거 아니야. 몽정인데 그냥 몽정하면 속옷은 따로 빨래통에 넣거나 몸은 잘 씻어주면 돼. 끝입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꾸 생각을 물어보거나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죠? 어땠는지 자꾸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무심하게, 그러면 앞으로 다시 몽정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게 뒤처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아이가 성과 관련된 경험을 했을 때 좀 더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지만 스스로 성숙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무심하게 대해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리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이의 일상 좀 살펴보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보다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화. 아이는 반응은 잘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가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몽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이도 도움이 되고 부모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안하게 사춘기 아이를 또는 몽정이라는 것을 대하는 이런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